안녕하세요. K-리더스 NIE A단계 10호 수업 지도안을 설명드릴 저는 손미경입니다. 우선 목차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1주차는 과학 영역, 기상캐스터가 되어 보아요. 2주차 사회 영역,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있어요. 3주차 문학 영역, 어떤 마음일까요? 4주차 경제 영역,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10호 1주차 과학 영역, 기상캐스터가 되어 보아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학습 목표로는 날씨 픽토그램 알아보기, 우리나라 지도 탐색하기, 기상캐스터가 되어 오늘의 날씨 알려주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입에서는 일기예보 영상을 시청하고 일기예보를 알려주는 직업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를 아나운서의 대표로 보기도 하지만 스포츠나 날씨, 영화 소개나 라디오나 TV의 토크쇼를 진행하는 분들도 모두 아나운서라고 지칭합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나운서의 다양한 분야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계에서는 여분의 신문지로 날씨를 직접 몸으로 표현해보고 간단한 기호로 표시하는 날씨 픽토그램을 만들어 봅니다. 기상캐스터가 되어 우리 마을의 날씨를 소개해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마무리에서는 오늘은 맑은 날처럼 오늘의 날씨를 외치며 마무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분의 신문으로 날씨를 표현하는 주제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이렇게 AI 이미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계획안을 참고하셔서 아이들이 다양한 날씨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노래에 맞춰 이동하며 활동을 해보면 날씨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10호 1주차 테마북 구성은 이와 같습니다. 테마북 1 활동놀이입니다. 날씨를 알려주는 그림 언어 픽토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실제 신문에 있는 자료를 잠깐 보여주시고 간단한 그림으로 날씨를 표현해 보도록 유도합니다. 단색으로 햇님이나 빗방울, 바람이나 눈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의 표현이 달라도 그럴 수 있음을 인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마북 2 활동놀이입니다. 우리 마을의 날씨를 직접 정하고 여분의 신문으로 꾸며보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옆에 그림을 보고 원하는 날씨를 정하고 신문지로 날씨를 꾸며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는 신문을 제외하고 그리기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테마북 3에서는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캐스터가 되어봅니다. 선생님께서 미리 신문으로 마이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신다면 좀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에 어울리는 필요한 준비물도 아이들이 직접 고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10호 2주차는 사회 영역,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있어요. 이런 주제로 진행됩니다. 학습 목표로는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를 알아보고요. 겨울 스포츠의 공통된 움직임도 찾아봅니다. 또한 겨울 스포츠 중 함께하는 경기도 알아봅니다. 도입에서는 계절별로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연스럽게 겨울에 할 수 있는 놀이나 스포츠 이야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키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물건의 운반이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되다가 스포츠로 발전했다고 하죠.
운동 경기의 유래를 알려주며 자연스럽게 전개의 신문지 스키놀이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개에서는 신문지를 접어 스케 플레이트와 폴대를 만드는데요. 스케 플레이트만 만들어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팀으로 경기할 수 있는 컬링이나 2인, 단체 봅슬레이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협동의 의미도 알아봅니다. 마무리에서는 즐기고 싶은 겨울 스포츠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며 마무리해보면 좋겠습니다. 10호 2주차 주제 활동 신문지 스키 타기입니다. 여분의 신문지를 납작하게 접어 테이프로 발에 감아서 만드셔도 좋고요. 슬리퍼처럼 발을 끼우는 부분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스키 플레이트를 만들고 난 후 스틱은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모두 만들고 나면 사진 속 그림처럼 캐롤송을 부르며 다 함께 교실을 돌다 보면 정말 스키장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2주 테마북 구성 요소는 이와 같습니다. 테마북 1 활동놀이입니다. 겨울에 동계 스포츠를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눈입니다. 눈이 있어야 썰매도 타고 보드도 탈 수 있습니다. 여분의 신문을 찢어 눈이라는 글자를 꾸며보면서 눈이 생기는 원리도 같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마북 2 활동놀이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제 활동을 했던 스키 타기 좋은 장소를 신문과 색칠도구를 이용해 만들어 봅니다.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슬로프를 만들어도 좋고요. 구불거리는 스키장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이 끝나면 눈 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봅니다. 테마북에는 밀어요, 끌어요, 천천히 걸어요 라는 세 가지의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눈 위에서 걸었던 아이들의 경험을 다양한 표현을 이용해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테마북 3 활동놀이입니다. 어떤 스포츠든 간에 협동이 필요한 경기들이 꼭 있지요. 대표적인 동계 스포츠로는 컬링이 그런데요. 봅슬레이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합이 잘 맞아야 0.01초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지요. 서로의 합이 잘 맞도록 봅슬레이를 탄 사람들의 표정과 동작을 그려주는 활동을 하면서 협동의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10호 3주차 문학 영역 어떤 마음일까요? 학습 목표로는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기, 상황 속에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나의 감정을 이야기로 표현하기로 잡아봤습니다. 도입에서는 신문에 나왔던 사진을 보면서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아이들이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전개에서는 여분의 신문을 활용해 감정 가면을 만들고 짧은 역할극을 해봅니다. 불편한 감정은 알아주기만 해도 사라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감정에 꼬리표를 붙이는 연습도 해봅니다. 마무리에서는 내 마음은 말로 표현해야 안다! 이런 문구를 외치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사진입니다. PDF 파일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기사 제목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복사해 기사 원문을 함께 보는 경험도 추천드립니다. 주제 활동의 신문지 감정 가면 만들기입니다. 신문의 한 면을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양쪽을 접어 손잡이를 만들어 봅니다. 흔히 사용되는 5가지 감정을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아이들이 가면을 직접 만들고 역할극까지 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3주 테마북 구성은 이와 같습니다. 테마북 1 활동놀이입니다. 신문에 나오는 사람을 찾아 테마북에 붙이고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지 상상하여 적어보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감정 5가지를 이모티콘으로 넣어뒀는데요. 신문 속 사람의 마음을 말로 표현해보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사진에 제목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떠올리기 힘들어한다면 기뻐하는 아저씨, 속상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호랑이,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시면 아이들이 더 편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테마북 2 활동놀이입니다. 고양이들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어봅니다. 그 감정과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 선으로 이어보는 활동인데요. 따라쓰기는 바른 글씨를 쓰게 하는 가장 최적의 학습이지요. 감정 단어들도 연필로 같이 따라 쓸 수 있게 해봅니다. 테마북 3 활동놀이입니다. 타인의 표정을 읽고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기분을 살피는 일 또한 집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내가 느끼는 감정 5가지를 찾아서 꽃잎에 각각 붙여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팔랑팔랑 날아갈 것 같으면 신문지를 나비 모양으로 자르거나 길쭉하게 잘라서 꽃잎에 붙여봅니다. 화가 나고 짜증나는 기분은 신문지를 마구 구기거나 번개 모양으로 잘라서 붙여도 좋습니다. 신문지를 이용한 활동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림으로 그려도 충분합니다. 시포 사주 경제 영역입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라는 주제를 갖고요. 학습 목표로는 부자의 정의 알아보기, 나만의 부자 기준 찾아보기, 그리고 그 기준을 토대로 부자 선언문을 작성해 봅니다. 도입에서는 그동안 배운 경제 부분을 간단히 되짚어 봅니다. 정계에서는 도입 부분과 연결해 자연스레 부자의 정의를 묻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바닥에 선을 그어 좌우로 나누고 참조 사진을 보며 부자의 조건들을 찾아봅니다. 토론이 끝나고 나면 돈의 친구를 찾아보고 부자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마무리에서는 진정한 부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활동입니다. 교실을 정돈해 좌우로 찬성, 반대의 위치로 구분해도 좋고 O, X 패널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으면 부자일까요? 가족이나 친구가 많으면 부자일지, 돈이 많이 없어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면 부자일지 등 계획안을 참조하시어 아이들에게 질문할 목록을 미리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할 때 그 이유를 함께 들어보면서 발언과 경청의 의미를 함께 다져주시면 좋겠습니다. 4주 테마북 구성 요소는 이와 같습니다. 테마북 1 활동놀이입니다. 경제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돈의 6친구들을 선정해 봤습니다. 각각의 정의를 되새기며 글자를 따라 써 봅니다. 테마북 2입니다. 토론하면서 생각했던 부자는 어떤 사람일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자는 돈 외에도 다른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다 보면 아이들이 가진 가치의 우선순위도 알게 됩니다. 테마북 3 활동놀이입니다. 앞에서 정한 부자의 정의와 연결이 됩니다. 나는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지,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선언하는 부자 선언문입니다. 선언문에 들어가는 행동은 매일 할 수 있는 사소한 행동들을 찾아봅니다. 매일 책을 읽는다든지 친구들을 한 번 이상은 꼭 도와준다와 같은 매일 할 수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적어봅니다. 1주차 과학 영역 기상캐스터가 되어보아요. 2주차 사회 영역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있어요. 3주차 문학 영역 어떤 마음일까요? 4주차 경제 영역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4개의 주차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009년 고인이 되신 CBS 앵커 크론카이트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매우 부끄럽게도 세상에는 읽지 못하거나 비슷하게 불행하게도 읽지 않으려는 많은 대중이 있으며 그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미디어를 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면서 이제는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의 문해력도 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수업이 아이들에게 읽는 힘을 넘어 생각하는 힘과 말하는 용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